이 영상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공감과 소통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의견이 틀릴 수 있지만 이런 방향성과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F의 공감 깨부입니다.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의 사연 보고 가야죠. 남친의 습관적인 거짓말. 지금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있네요. 어디 말할 것도 없고 답답해서 글 적어봐요. 댓글들이 헤어져야 한다, 왜 만나냐 라고 할 걸 알지만요. 그래서 헤어질 결심을 하고 답답해서 글 써봐요. 모임을 통해 만난 남자친구의 거짓말. 정말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하나씩 풀어볼게요. 1번, 차 계약 거짓말. 서울에 살아서 차를 탈 일이 없었다. 그래서 예전에 타던 승용차는 팔았는데 이번에 1억가량 되는 외제차를 계약했다고 했어요. 계약은 저를 만나기 전이고 사귄 이후 차가 나와야 하는 날이 되었는데 차가 안 나오길래 물어봤어요. 대기가 밀려서 차가 한두 달 늦어진대요. 한두 달 기다렸어요. 그래도 차 이야기가 없길래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차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계약을 취소한대요. 그럼 위약금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2천만 원을 날린다더라고요. 2천만 원이 장난칠 돈이냐고 엄청 뭐라 했죠. 그랬더니 방법을 찾아본다고 하더라고요. 딜러랑 이야기를 했는데 차를 인수받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팔면 위약금을 안 물고 차를 팔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뭐 이미 그전부터 의심받던 중이어서 계약서를 보여달라니까 나 못 믿냐고 화내고 싸웠어요. 거짓말인 걸 밝혀내는데 5개월 이상은 걸린 듯 하지만 결국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차가 있어서 연애할 때 불편한 것은 없었지만 굳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게 자존심일까 싶어요. 2번, 집 거짓말. 사귀기 전 썸 탈 때 자취한다고 했어요. 사귈 무렵 자취집을 정리하고 본가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같이 살고 싶다고 했대요. 자취 유무는 조금 아쉬울 뿐 저랑 상관없는 문제라서 그러려니 했어요. 사귀는 게 되니 자연스럽게 집 근처로 놀러가게 되었고 몇 번 사는 집을 봤어요. 다세대 주택 같은 곳인데 어머님이 그 건물 전체 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층 사람들한테 월세를 받으면서 사신대요. 너무 들통나기 쉬운 거짓말이죠. 의심이 가는 부분이 몇몇 있어 등기부 등본 떼봤어요. 거짓말이고 반전세로 살고 있던 집이었네요. 3번, 직업 거짓말. 이건 뭐 말하자면 너무 길고 끝도 없네요. 한 회사의 사장이라고 했어요. 서울 가장 비싼 곳, 역세권에 회사 건물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썸 탈 때는 회사 놀러와도 된다, 직원들 소개시켜준다 그랬죠. 썸을 한 달 정도 탔거든요. 사귀기 전 막판에는 회사를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했대요. 계약서도 쓰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서요. 회사 인계를 하면 그 회사의 수익 몇 프로를 몇 달간 받게 돼 있어서 앞으로 몇 년간 월 200씩 받는다고 했었는데 거짓말이었네요. 그냥 실업급여 받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다른 사업 창업 준비로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소소하게 다른 일거리 하며 월급을 받고 있어요. 4. 학벌 의심. 우선 고등학교 자퇴라고 고백했어요. 이후 검정고시에 대학 가려고 준비했는데 안 갔다고 했어요. 검정고시를 쳐서 졸업은 하긴 한 건지도 이제 의심이 되네요. 어쨌든 공부를 오래 한 저로서는 학벌들도 별로 그다지 중요하게 안 느껴졌는데요. 이제는 더 의심이 되네요. 아무튼 결혼을 하자고 저한테 이야기해서 지금까지 모은 돈을 오픈하자고 했지만 안 보여주더라고요. 금액만 말하자면 그냥 자기 말을 좀 믿으라고 했어요. 나중에 양가 부모님을 뵙고 상견례가 끝나면 오픈하겠대요. 이 외에도 크고 작은 거짓말이 많네요. 다 적기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만났던 이유는 그 모든 거짓말이 딱 자존감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단순히 연애하며 잠이나 잡을까? 돈이나 뜯어볼까의 문제였다면 바로 헤어졌겠죠. 근데 제가 느낀 건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하지만 자신감이 없어서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낸 느낌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비교될 만큼 잘난 것도 없고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과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집안, 학벌, 직업이 뭐가 중요하냐, 제발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솔직하면 안 되냐고 울고불고 했죠. 그런데요, 신뢰가 조금 생겨나려고 하면 다시 불신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거짓말이죠. 예. 거짓말. 사연자분이 정확하게 보신 게, 잠시만요. 사연자분이 남친의 그런 행동을 정확하게 보신 게 맞아요. 자존감 문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자격지심이라 그러죠. 뭔가 자존심에 있어서 다 자로 시작하네요. 자존감, 자격지심, 자존심. 여자친구한테 싫은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 그러니까 너는 그 나이 되도록 그거밖에 못했어? 뭐 아니면은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막 이런 거를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를 듣기 싫다. 이게 정답이에요. 해서 사연자분한테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짓말의 종류가 너무 많았죠. 막 뭐 차를 사려고 한다. 차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어?
직업도 있었고요. 학벌도 있었고요. 다 뭐예요? 요즘에 이제 뭐 결혼 상대다 하면은 이거를 내세울 만한 그런 스펙이거든요. 나 이러니까 너 시집 와 하는 뭐 장가 와 이런 스펙이란 말이에요. 스펙의 한 종류인데 이 사람은 이거를 거짓말을 쳤다는 거는 자존감이 너무 낮은 상태인 거 맞아요. 사연자분 너무 잘 보셨어. 자존감 낮은 상태 맞고요. 자격지심이 느껴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랑 너가 봤을 때는 나는 굉장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둥가둥가 해주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설령 이런 거짓말을 쳤어도 너는 나를 이만큼의 대접을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 이만한 차 있고 나 이만한 집 있고 나 이만한 직업 있고 우리 집안 괜찮고 학벌도 좋아 하면서 너는 나를 대접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기본으로 깔린 거예요. 너한테 꿀리기 싫어. 꿀리기 싫다. 이게 이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사연자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깊이 가볼게요. 본인이 이 생활을 해서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뭐 물론 나쁜 의도는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맞아요. 뭐 잠자리를 원한 거나 아니면 돈 뜯어내려거나 뭐 이런 건 아닐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결혼이란 건 펜을 좀 바꿀게요. 주제가 바뀔 때마다 펜을 바꿔줘야 돼서 네, 결혼이란 건 본인이 이 사람을 바꾸려고 좀 치유해 주려고 치유해서 바꾸려고 하는 게 결혼일까요? 아니거든요. 살면서 이 사람이 사고를 쳐요. 사고를 치면은 이것 또한 거짓말로 갈 수가 있고요. 이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은 이렇게 아닐 수도 있는 거. 뭐 굳이 필요 없는 거. 본인 바운더리 내에 이것도 바운더리가 있어요. 바운더리가 있는데 바운더리 내에서 솔직히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차가 있든 없든 집이 뭐 잘 살든 못 살든 직업이 뭐든 학벌이 뭐든 사실상 사연자분은 상관이 없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용이 가능했거든요. 수용. 근데 보니까 이거는 내 바운더리 내에서 상관이 없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있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으로 다가왔을 때는 당연히 고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바꾸려고 할 거고 이 사람을 치유해 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어때요? 이미 울면서도 얘기를 해봤다 그랬잖아요. 이미 끝까지 간 거예요. 끝이에요. 울었잖아요. 울고서 너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나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존감을 본인이 솔직히 옆에서 도움을 준다면 본인이 자존감을 높일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미 자존감을 낮춰놓은 상태에서 회복할 생각은 안 하고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거짓말로 극복을 했어요. 이 자존감, 자격지심, 자존심 모든 거를 거짓말로 통틀어서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본인이 되게 귀인 같은 존재예요. 내가 너 바꿔줄게. 너 치유해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마.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걸 울면서라도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바뀔 생각이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바뀔 생각도 없고 이거는 이미 성인이 됐기 때문에 습관으로 고정이 됐어요. 습관이에요, 습관. 거짓말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려면은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의 결혼이라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게 맞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혼자 살다가 아니면 가족들이랑 살다가 행복하려고 하는 게 결혼이거든요.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겠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존재다. 이런 거를 봐야 돼요. 그냥
앞으로 그 전의 모습이 너무 달달했다면 지금의 모습은 점점 쓴맛으로 변하고 있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몰라요. 사실상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이거를 견뎌내면서 굳이 결혼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인생의 선이 있잖아요. 요만큼이 달달했어요. 근데 지금 남친이랑 가는 관계가 달달하지 않은 관계예요. 지금 여기는 달달했지만. 그러니까 그러면은 굳이 여기에서 요만큼이 달달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됐는데 이 잠깐이 너무 좋았어서 이 끝까지 갈지도 모르는 이 관계를 선택한다는 거는 잘못된 관계인 거죠. 그죠? 앞에는 달달할 수 있어도 뒤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로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의 바운더리는 그거예요. 이런 거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질적인 거, 뭐 외적으로 대단한 거 이런 거 필요 없다. 하지만 너의 내면적인 거짓말은 나는 바운더리 내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바운더리로 이해를 못하겠다. 거짓말은. 그러니까 나한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너는 거짓말을 하지 마 하면서 내가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노력을 해볼 만큼 했는데 되지 않았던 거죠. 거짓말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안 고쳐졌는데, 그러니까 연애에서 요 달달할 때도 고쳐지지 않았는데 과연 앞으로 갔을 때 고쳐지겠는가? 이 얘기를 봤을 때는 본인이 고생할 거 뻔히 불보듯 뻔한데 굳이 왜 고생을 사서 하냐? 결혼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이런 남자는 책임질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남자는 아이라는 말들이 많잖아요. 남자는 애 같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내 인생이 중요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예요. 주인공은 난데 왜 이 남자의 하녀로 살려고 그래요.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하는 결혼인데 과거에만 심취해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면은 잘못된 결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릇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걱정해야 돼요. 이 사람이 뭐 도박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나 지금 크게 사업 벌리는 중이라 돈이 필요해 하면서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본인 인생에 있어서 딱히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고생만 하는 길인데 내가 외로운 마음에, 내가 힘든 마음에, 당장에 헤어지지 못할 것 같은 마음에 이거를 되돌릴 수 없는 결혼으로 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나오잖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답 뭐예요? 힘듦. 네, 힘듦이 답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 길을 알면서도 지금 고민이 든다는 거는 나를 좀 말려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냥 사실상 결혼은 아니에요. 그냥 연애만 하고 좀 내가 정리할 그런 저거를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은 끝까지 갔다가 막 늦게나마 막 결혼하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굳이 늦게 결혼하지 말고 이 사람을 빠르게 정리를 하세요. 이 사람은 근데 매달릴 거야. 왜? 내가 이런 거짓말을 했을 때 나를 받아줬던 사람은 너밖에 없어. 다른 사람을 만나 볼 거야 아마. 그래 헤어지자. 너 내 요런 외적인 스펙 보고서 네가 실망해가지고 내가 거짓말 했을 때는 괜찮았다가 이제 와가지고서는 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꼬아 들을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때서야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다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은 가차없이 짤이에요. 가차없이 잘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에 내가 만났던 사람은 이렇게 잘해줬었는데 나한테 울면서 바꿔주려고 했었는데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그 사람한테 돌아가고 싶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후회를 그러니까 미리 겪어봐야 알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아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해요. 굳이 똥 안 먹고도 똥된장 구분 안 하고도 내 육안으로만 봐도 보이는데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본인이 매달려도 모자를 판 곡에 본인의 거짓말로 인해서 헤어지는 건데 본인이 이런 거로 거짓말을 쳐서 나는 또 잘 될 거야, 나는 또 다른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떠나갔는데 이런 사람이 만나야 되지 않아야 될 좋은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걸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빨리 헤어지는 게 맞아요. 빠르게 헤어지고 차라리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세요. 이 사람이 아무리 외적으로 뭐 내 이상형이고 나한테 잘했고 하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어느 시기다? 연애 때다. 요 시기 딱 연애 때는 달달해요. 달콤하고 나한테 뭐든지 다 잘해주고 잘 맞춰주고 하나만 부족한 거야. 거짓말. 이래가지고 고민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연애 때랑 이 평생을 가는 내 반려자로 삼을 때랑은
말이 틀리다. 예. 달달한 거는 그냥 요 순간뿐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랑은 연애만 하고 결혼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달달한 사람은 연애만 하고, 진중하고 편안하고 나한테 다 이렇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할애해줄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가야지 인생이 핀다. 참 오묘해요. 근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은 요거를 겪어요. 근데 안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여기서 이응으로 만든 다음에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에 대한 그런 얘기겠죠. 상대방도 이 사람이 이응으로 만들었긴 했는데 나를 과연 결혼 생활에서도 행복하게 해줄까? 이 사람은 쾌락이나 아니면은 뭐 자극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극적이라면, 연애 때 너무 행복했다면 상대방이 이거를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인생 전반에 있어서 이 사람이 만약에 결혼 생활을 하다가 물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떠나요. 어떻게 떠나요? 바람으로 떠나요. 바람 펴요. 더 멋있는 상대, 아니면은 내가 유부녀라도 괜찮은 상대 막 해가지고 이렇게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렇게 음향의 조화가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상대랑 끝까지 가야지, 연애 상대에서 너무 달달했다 이런다고 끝까지 갈 상대가 아닌 거예요. 상대방도 맞춰야 되고요. 상대방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여기 연애 상태에서 봐야 되고요. 또한 반대 상대방도 봐야 돼요. 근데 반대 상대방은 만만하니까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신을 차리는 게 틀려요.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 하지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런 구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인생 전반이 편하죠. 한여로 살 거 아니잖아요. 힘들게 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 인생 긴데 고작 연애 몇 년? 요것도 솔직히 길어요. 내가 태어나서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뭐 1, 2년? 내 인생에서 1, 2년이 얼마예요? 물론 나한테는 가치가 있는 시간이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치가 없는 시간이거든요. 1, 2년을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내 인생이잖아. 내가 주인공이 돼야죠. 왜 이런 남친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남은 기간을 힘들게 보내려고 해요. 나는 행복을 쫓기 위해서 돈을 벌고, 나는 행복을 쫓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왜 이런 감정에 치우친. 그러니까 결혼은 이성으로 하고 연애는 감정으로 한다고. 그냥 이성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행복을 줄까 했을 때 아니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나쁜 의도는 아닌 건 알아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한테는 내 바운더리 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미지수가 존재한다. 해서 갈 수 없는 존재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이 사람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내 주관적으로 살려면은 내 생각대로 살려면은 헤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세상에 사람은 많아요. 사실상 내가 우리네들 막 귀인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귀인처럼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귀인이 들어올 때는 악인도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악연이랑 인연이 같이 들어와요. 근데 이 악연은 달달하고요. 이 귀인은 조금 불편해요. 왜냐면 불편한 게 아니라, 감정이 불편한 게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이랑 맞출 수 있을까? 갑자기 단점들만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은 어때요? 연기하고 내숭 부리고 하고 있으니까 달달해요. 그러니까 달달한 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인생이 X로 가는 거고, 남은 인생 결혼을 해서 가게 되는 게 이 사람도 놓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맞는 배우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연애 때 달달함을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운명이구나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올 때 이 사람도 같이 들어와요. 그럼 이 사람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X표로 가는 거고, 이 사람 선택하면은 연애 때는 조금 힘들 수 있어도 결혼 때는 또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서 평생이 행복해져요. 이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라서 본인한테 정직하게 진실되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었고, 나의 모든 거를 보여주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바로 내숭을 부린 거예요. 그대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대를 꼬시기 위해서, 그저 연애 때 내 걸로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그냥 고민을 한 것뿐이에요. 그냥 노력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인생을 꾸립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애와 결혼은 좀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굳이 요즘은 갔다 와도 흠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하지만, 이런 좋은 상대가 있는데 이런 좋은 상대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서
그제서야 찾으려고 하니까 순번 2번, 3번, 4번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래요. 진중한 사람이 최고예요. 내면이 강한 사람, 진중한 사람, 나한테 진심인 사람. 이것도 진심은 아니긴 한데 이 사람은 내숭이 낀 달달한 사람. 이런 게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네. 아하, 오늘도 스마일 스티커 신호등 같네요. 아닌 것 같을 때는 잠시 멈췄다가 확인해보고 가라. 이런 느낌의 교훈인 것 같아요. 잠시 기다렸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은 멈췄다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다시 가라. 스티커 색깔도 딱 나오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 결혼, 외롭지 않은 나의 평생의 반여자, 동반자 찾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